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토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배를 건조할 때 대형 철판 등 무게가 나가는 소재가 많이 쓰입니다. 이 같은 중량 화물을 실어 나르려면 세심한 계획과 장비가 필요하고 물류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능형 물류 플랫폼 실증 사업이라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들리는 중요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육상관제센터 기공식이 어제 동구 고늘지구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은 배를 건조하기 위해 포항 포스코로부터 선박용 후판, 즉 철판을 화물 선박 등에 실어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상물류 시스템이 수작업 처리 등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화물 선박이 고액의 정박비를 내고 해상에 머무르는 등 적지 않은 물류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현실적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해운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공모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 플랫폼 실증사업 수행자로 울산시를 선정했습니다. 국비 280억 원, 시비 40억 원, 민간투자 110억 원 등 모두 4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화물 선박 물류의 수작업 처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선박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박에서 사용하는 레이더와 전자해도 시스템 등 각종 항해 통신 장비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통합항해 시스템의 국제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같은 사업 과정의 일환으로 동구 고늘지구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의 차세대 미래 선박 연구 거점이 될 육상관제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세미나실과 기업 지원실, 선박 운항 관제실 등을 갖추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조선해양의 거점,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조선해양이 글로벌에 어떻게 기여하고 선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 내지 외국 업무 관계자분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육상관제센터에서는 해상운송과 화물의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선박과 화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가장 우리가 이 선도적인 해양 쪽에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해운물류 플랫폼과 국산 통합항해 시스템의 국내 선박 적용 확대에 나섭니다. 또한 국제인증 과정을 통해 한국형 물류 플랫폼의 해외 시장 확대와 해운 물류 산업을 선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 11일까지 마약류 특별 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128명을 검거해 이 중 6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사범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103명으로 압수물 또한 필로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명, 20대에서 30대가 48명, 10대도 2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 수익에 대해 1,400만 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추징 보전하고 마약 판매 자금 세탁책 수익금 1억 원도 보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은 남구 신정시장 앞과 신정로 노상 공영주차장 2곳 66면에 설치됐으며 주차 차량이 인근 무인 정상기나 각 주차면에 설치된 QR코드로 주차 요금을 결제하면 바닥 제어 장치가 내려가 출차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신정시장 앞 노상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신정로 노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울주군은 울산 테크노파크와 지역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앞서 지난달 18일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울주군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개시 7년 이내에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 기업으로 입주기업 창업 패키지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전 동구 주전 몽돌 해변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울산시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하절기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주전 몽돌 해변 주변에 장박 텐트로 인한 공유 수면 훼손과 해양 환경 오염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 12경 중 하나인 주전 몽돌 해변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보존 가치가 높은 울산의 대표적인 해양 생태 자원으로 꼽힙니다. 울산시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4건에서 6건에 그치던 것이 올 들어서는 5월까지 모두 6건이 발생하는 등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남권 질병대응센터와 5개 구군 보건소와 함께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24시간 비상방역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여름철인 만큼 수상 레저기구나 다중이용 선박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한편 울산해경은 최근 3년간 6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어선의 음주운항 행위가 전체 단속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6시 22분쯤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5만 원권 지폐로 라면과 소주 등을 구매하려던 50대 남성 A씨는 잔돈이 없다는 50대 남성 직원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집에 돌아간 뒤 술을 마신 상태로 2시간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B씨에게 주방용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한 편의점 손님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직원 B씨는 얼굴과 턱 부위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구 비해 영호구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울산 출신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을 기리는 서덕출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런데 공원 정비 공사 과정에서 공원 면적이 줄어들었다며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리 기자입니다. 중구 복삼동에 위치한 서덕출 공원. 울산 출신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을 둘러싸고 지난 2020년부터 비공호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공공의 재산인 서덕출 공원 부지 10% 정도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점용할 수 있도록 중구청이 협조해주면서 공원 면적이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개설을 위해 기존 옹벽보다 공원 쪽으로 추가로 절토하면서 10m 높이의 계단식 새 옹벽을 조성하는 바람에 공원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저 면적만큼 공원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원의 가용 면적이 15% 줄어요. 이것을 아파트 단지에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기존 녹지와 산책로도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중구청에서 도로 점용을 허가해주는 바람에 조합 측이 무상으로 공원 부지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기존의 부지는 그대로 두고 옹벽의 형태만 계단식으로 바꾸는 것뿐이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 허가 대상에 도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센트리지 공사가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18일 외솔 회의실에서 울산 지역 38가족 141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후행동 가족 실천단 발대식을 마련하는 등 가족 중심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실천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섭니다. 기후행동 가족 실천단은 가족 단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실천해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행동 실천을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이번 발대식은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해 기후행동 가족 실천단의 출발을 선언하고 기후행동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중등 영어 수업에 인공지능과 교육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시 교육청은 오늘 시교육청 컴퓨터 교육실에서 울산 지역 중등 영어 교사 37명을 대상으로 영어 프로젝트 챗GPT 활용을 주제로 AI 교육 정보기술 활용 영어 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과 미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영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부산 이사벨중학교 김현주 교사가 챗GPT는 무엇인가, 챗GPT로 학교 업무하기, 챗GPT로 영어 수업하기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부산, 울산, 경남 취재본부장을 역임한 정재락 기자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35년간의 언론인 생활을 되돌아보는 자전 에세이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988년 부산일보를 시작으로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로 울산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정 기자는 책 제목처럼 자신의 기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퇴임 즈음에 깨닫게 됐다며 자신의 기자 생활을 뒤돌아봤습니다. 이 책은 1부 자전 에세이 울산 내 고향 울산과 2부 동아일보에서 쓴 칼럼으로 구성돼 민주화 시대 이후 최근까지 울산에 관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울산시가 주최한 2023년 울산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풍산 울산사업장 소속 불세팀이 반도체 기관용 소재 부적 함유를 감소시켜 5억 3천만 원의 비용 절감 성과를 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우수상은 현대차 울산공장 동그라미 팀과 현영기업 골리앗팀 등 11개 분임조가 공동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고 현대차 울산공장 번개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11개 분임조는 오는 8월 28일부터 5일간 전라남도 순천에서 개최하는 제49회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 울산광역시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전국 생활체육 배구팀이 참가하는 제1회 남구 고래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남구 지역 9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남구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로 울산 지역 25개 팀을 포함한 전국 배구 동호인 87개 팀이 참가해 남자, 여자, 장년부 3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동구청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평가는 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의 4개년, 4개년 보건의료 계획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최우수 지자체 16곳 중 하나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 지역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해 전략과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한 점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남구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산하는 2023년 제1회 울산 방과후 학교 재능스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방과후 학교 재능스타 페스티벌은 단위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학생 동아리팀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예능에 대한 꿈과 끼를 발산시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합창, 사물놀이, 난타, 댄스, 밴드 등 각 영역에서 최종 선정된 13팀, 학생 192명이 참가합니다. 2023년 온실가스 컨설턴트 발대식이
어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기후 환경 네트워크가 주관한 온실가스 컨설턴트는 지역 환경 활동가를 중심으로 모두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온실가스 진단을 희망하는 가정 상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효과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한 뒤 3개월 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구군 환경부서나 울산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연락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